부평가 국회의원 박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자회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과거사법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관련된 단체분들이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사법 국회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20대 국회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법을 개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의원이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20대 국회를 통해서 이 국회의 강점과 또 그 강점을 살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2월 임시국회가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사구통일평화재단 안경호 선생님 모시고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구통일평화재단의 안경호라고 합니다. 과거사법으로 일컬어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은 2005년 5월 3일 이곳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입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부터 약 4년 남짓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그 다음에 국가폭력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을 약 9,000건 정도 4년 동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전쟁 관련된 미신청 유족이 현재 확인된 바로는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또 성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수용시설과 관련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3년씩 농성과 고공단식 농성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당시에 4년 남짓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국가폭력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조사는 미진하고 더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9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의원 입법 발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25일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12번에 걸친 심사 결과 약 9년 만에 이 통합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후에도 안건조정위원회 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쓴 이유는 절박한 심정에서입니다. 그동안 20대 국회가 민생법안과 관련된 또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속에서 2월 국회 때 반드시 국가로부터 군인과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한국전쟁 유족들의 피 맺힌 절규, 그 다음에 인권 유린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깊게 이해하고 수용해서 반드시 2월 국회 때에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소위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서 이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가기 위한 그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과거사법과 관련된 조사 범위와 그 대상 사건들은 이념에 치우친 이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입법하고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2월 국회에서는 과거사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지금 기자회견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빨리 좀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구통일평화재단의 안경호 홍수정 선생님, 그리고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 단체 연대회의의 임영순 선생님,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 청산위원회 이동준 변호사님, 그리고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의 박정순 선생님, 그리고 인권운동 사랑방의 김민선 선생님, 그다음에 인권의학연구소 김금태 기념치유센터의 박은성 선생님,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여준민 선생님, 그리고 한국전쟁 유족회 특별법 추진위원회 조성규 선생님, 그리고 법인권사회연구소의 이창수, 오영경 선생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문 말미에 오늘 직접 참석은 못하셨지만 같이 뜻을 함께하고 계시는 수많은 단체들, 노동, 시민, 인권 단체들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참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발언으로는 민변 과거사 청산위원회의 이동준 변호사님 모시고 간략하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권까지 100여 년 동안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진실 규명하여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피해 국민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드는 기초 작업을 위한 법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각종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외면한 채 어떻게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주의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가정이 풍비박산난 피해자들,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고서 다시 또 어떤 권력이 불법을 자행하고 인권을 유린할 때 누군가가 권력에 맞서서 정의를 이야기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청산은 우리의 질서, 법과 도덕의 기본이 됩니다. 과거사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법입니다. 2005년 설립된 진실화해위가 정쟁과 수많은 방해 시도로 2010년 어설프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로 천의 고아가 된 피해 유족들, 성감학원 아동인권 유린사건 피해자들은 이제 7, 80대가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자들도 이제 4, 50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부정의와 인권 침해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 10년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외면해왔고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켜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리 구제의 지연은 권리 구제의 거절과 다름없습니다. 그 자체입니다. 국회는 피해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은 국가폭력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또다시 그들을 구타하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착취하고 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미래 역시 구타하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착취하고 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에 담기조차 부담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을 실제로 겪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늘 민생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정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무엇이 차별과 한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계속 그들의 고통을 연장시킬 명분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1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위원들은 선거 준비에 바쁩니다. 뉴스를 보면 누가 어디로 출마하는지, 누가 공천을 받는지 못 받는지, 누가 누구와 경쟁을 하는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법 제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다른 국가폭력의 가해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건국자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고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다양한 노동, 시민사회, 인권 단체들이 국회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권사회연구소의 이창수 대표님 말씀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입니다. 올해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평화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남북한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전쟁이 발발된 뒤 올해는 어떤 의미에서 민간인 집단학살 70주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 국가의 시민들이 안고 있는 응어리, 상처, 한, 진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풀지 못하고 남북 간의 화해 평화가 잘 될 리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무참하게 우리 사회에 배제됐고 그 뒤에 국가가 국가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면서 2등 국민으로 살아온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피학살자들의 문제, 그들의 삶과 인권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전쟁 70주년이 주는 의미고 교훈이고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주년이 되고 또 진실화해위원회법을 개정해달라고 10년 동안 투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도 진실도 인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인권으로 나가는 건지 진정으로 평화로 나가는 것인지 성찰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뚜렷하게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있고 또 학살당한 그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의 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부도덕합니다. 시민사회, 인권, 시민사회, 언론, 정치인 그리고 지방자치체 공직자 이 모든 사람들이 또 대학 교수 연구자들 이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눈 감고 그저 오늘의 현안에 급급한 때우기식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정책을 지시하는 것 이거 부도덕합니다. 피해자의 문제를 넘어서 그리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한을 넘어서 뚜렷하게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한국전쟁 70주년을 계기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거사법 개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지와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가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의 이명순 사무처장님 그리고 인권운동 사랑방의 김민선 활동가님 두 분께서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성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회 행안위에 방치되었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9년 만에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의 목리로 이제는 법사위에 묶여버렸다. 이대로라면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이 제정되었고 진실이가 출범해 2010년까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1만여 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유족과 피해자들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진실 규명의 기회를 상실했다.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 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1기 진실이가 확인한 희생자는 16,500여 명에 불과하다. 국방경비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국가보안법, 방공법 등 반인권적 법률에 의한 피해자들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간첩 조작 사건, 납부 거부 사건, 의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성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진실위는 법에 보장된 2년의 조사활동 기간 연장조차 이루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과거사재단 설립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는 방치되었고 과거 청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 전쟁기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 작업도 민간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행해야 할 정도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우리는 과거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용산과 강정, 밀양, 쌍용차, 세월호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방식만 바뀌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됐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판결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로 꼽았고 2018년 하반기 진실위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족들은 문턱이 닿도록 국회를 드나들며 의원들에게 과거사법 개정을 호소해왔다. 2017년 11월 시작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국회 앞 노숙농선도 800일을 넘겨가며 이어지고 있다.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24일간 고공단식 농성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13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또다시 폐기된다면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만 커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오늘도 유족과 피해자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70년 한을 품고 살아온 한국전쟁 유족과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국가에 납치당해 가혹한 폭력에 시달려온 이들이다.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이다. 과거사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라. 국회의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과거사법 즉각 개정하라. 2020년 2월 21일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예, 이상으로 과거사법 국회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활발한 보도 요청드리면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